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막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친 야당.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선서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일부 발언에 사과했지만 누구에게 한 무슨 발언인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장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의료 관련 기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신병력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경험이 풍부한 장관 적임자라 엄호에 나섰고, 노동 현장, 입법부, 행정부, 경사노의 경험을 토대로 무엇보다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야당은 극우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 영상을 시청한 뒤 무슨 근거로 파면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평가에 대한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집회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을 둘러싼 공세에도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시작 4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죠. 김문수 후보의 역사인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후 청문회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질문이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O죠. 예. 네, 자 김문수 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발언이 청문회에서 좀 적절한 얘기였을까요, 김기현 부대변인? 네, 우선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네. 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어제 그 사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까지 설화 말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좀 눈높이가 있으니까요.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나 역사관보다도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네. 왜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에 둘러싼 어떤 노동관과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말에 대한 얘기가 과도하게 좀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어떤 청문회가 요즘에는 거의 사상 검증에 좀 되는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 OX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책을 뭔가 만들 수 있고 후보 검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좀 한쪽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저 김문수 후보자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지적에 김문수 후보자 어떤 말을 했을지 듣고 오시죠. 후보자께서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자살 특공제라고 하셨죠. 예, 뭐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시에 행동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할 때입니다. 지금도 자살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쌍용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을 통해서 상하이 자동차가 철수를 했습니다. 전혀 반성을 할 내지는 미안한 반성할 마음이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닌 이렇게 거예요.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주십시오. OX로. 네. 솔직히 제가 들어도 어떤 부분은 좀 이 부분은 또 후보자님이 좀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살 특공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세월호 그 부분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여기 사과를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 장관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없고요. 다만 제가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고칠 건 고치고 잘못한 건 또 잘못한 대로 하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볼 건 찾아보고 이래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김문수 후보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쪽에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다. 네. 자식을 잃어봤을까요?
그 수백 명의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죽음의 구판이라는 게 그러면은 본인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뭘 이득을 취하나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고요. 뭐 쌍용자동차의 그 자살 특공대 그런 부분도 예전에 그 경산호 위원장 이런 부분 할 때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을 통해서 그 노조원들의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노동부 장관으로 앉아 있습니까? 노동자들 가정 파괴시켜서 입 다물게 하려고 장관합니까? 애시당초 기괴하고 해괴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빨간 윤석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빨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박근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대통령도 생각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지금 좀 기괴해요. 이게 자기 부정을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포괄 뇌물죄를 보낸 분도 지금 대통령이고 그 탄핵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고 그러면 대통령도 그 생각이 바뀌어서 본인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시킨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같은 생각인지 네. 이런 것도 국민들은 되게 궁금해할 건데 저는 이제 다 차지하고요. 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건 개인 유튜버로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공직자는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국무위원이 되려면 본인이 살아온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올바른 뭐 정책 얘기를 하셨죠. 뭐 정책 안 물어본 게 그렇고 막 자꾸 가치관 역사 물어보냐. 국무위원은요 올바른 가치관, 국가관, 역사시 이게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기업체 신입사원보다도 인성부터 봅니다. 일 잘하는 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일도 못하는 뿐더러 그런 인성이 안 되신 그런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후보자를 앉혀놓으니 이런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여성 비하 발언 혹시 아십니까? 2018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는데 제가 민망하겠는데 가장 안 민망한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분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네, 자 김문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있습니다만 역사인식도 있습니다만 자 과연 그럼 장관으로서 정책은 잘 알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책 검증도 있었습니다. 자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봐요.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이런 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통계가 있다. 통계가 있는데 무슨 처음 들어요. 장관 후보로 왔으면은 그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돼요.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 임금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어져.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 발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네, 자 이건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설명을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최선호 논술위원이나 저나 뭐 월급 생활자인데 꼭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내가 받는 월급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었다는 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목 임금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나오는 실질 임금 이건 뭐 학창 시절에 다 대부분 다 배웠던 건데요. 이런 실질 임금이 사실 2년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도에 아마 0.2% 정도 하락을 했고 작년에도 아마 1.1% 정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뉴스로도 나오고 했는데 장관 후보자로서 조금 기본적인 팩트랄까요? 업무 관련해서 파악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노총 쪽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노총은 사실 그동안 공식 입장을 안 밝혔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 그 실질임금 관련해서 조금 실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노총 금속노련 제일 큰 데입니다. 금속노련에서도 임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지금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과제 중에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개혁 하려고 그러면은 야당의 협력을 얻어서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노동계를 설득해서 뭔가 합의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김문수 후보자, 김문수 노동장관으로 야당의 협력을 얻거나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과연 될까? 남는 건 이제 아주 대차게 야당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 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최선호 SBS 논설위원, 소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